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테슬라가 12% 넘게 오르면서 천슬라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3%로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93.8선을 기록했는데요.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자 6주 만에 1,8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WTI는 장중 85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전거래일과 비슷한 배럴당 83.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수요가 집중되면서 천연가스도 9%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신세계 리턴즈의 성견 마스터님께서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주말 온라인 무료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채권에 관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이 해외 선물의 마스터이기도 하지만 또 채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으로 함께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견 마스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테슬라 얘기가 도배가 됐는데요. 네. 저도 준비를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은 제가 여러분들 자리값 봐드리는 날로 지정을 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지수 그리고 뭐 국내 선물 골드 오일 자리값 한 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테슬라, 천슬라 얘기가 정말 도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자리값을 좀 면밀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인프라 부양책 타결 기대감과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미 달러 하락에 반락하면서 1,800달러 선을 재이탈했습니다. 오일은 빠듯한 공급 영향과 근월물에 프리미엄이 붙는 백워데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유로FX는 오는 28일 열릴 ECB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What's left in the Democrats' shrunken spending bill 이라는 제목인데요.
미 민주당의 축소된 지출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유럽 순방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이번 주에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 합의를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맨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조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의원은 부자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원 민주당원이 이러한 방침 변경에 동의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축소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이를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전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예산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 대학 무상 교육이나 청정 전력을 위한 벌금 규제 등 일부 공약은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세액 공제 확대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1년에서 2년의 시한을 둬서 좀 예산을 줄였는데요. 이외에도 청각과 시각, 그리고 치과 진료 등 메디케어 부문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빠른 합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한 발자국 좀 물러선 모습인데요. 합의에 결국 이를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맞선님과 함께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96% 상승한 15,6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매수를 들었는데 네. 일단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네. PPT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선물 오늘 주간장 PPT고요.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항상 아침에 올려드리는 성견 차트를 보는 아침 브리핑에 올려드리는 성견 차트입니다. 매수 매도 신호로 돼 있어서 뭐 초보시든 아니면은 중수시든 고수시든 이 신호에 따라서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성견 차트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추세를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다. 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일단은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제가 V자 반등을 기가 막히게 그려서 15,600선까지 하루 만에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인 15,708 라인까지 뭐 천틱도 안 나오니까 하루만이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 만에도 도달할 수 있는 틱수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 차트를 조금 보면 고점 한번 볼까요? 고점이 15,663포인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제가 매수 팻말을 든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누가 보셔도 지금 올라가는 매수 차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매수든지 매도든지 추세에 따라서 실전 매매를 하시고 추세에 따라서 차트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V자 반등의 급격한 매수 차트다라고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주봉을 잠깐 보면 자 5일선과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전고점을 노리는 이런 전형적인 매수 흐름의 차트 양상, 주봉상 매수 흐름의 차트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들기는 했는데 아직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이나 내일 수요일까지 일단은 관망을 하신 다음에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국내 선물도 매물대의 싸움인데요. 지금 다 왔습니다. 다 왔기 때문에 15,700 사이에서 15,700 사이에서의 이 매물대 돌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온 거는 맞지만 전고점에 일단은 다다랐고 제가 말씀드린 15,600선을 하루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자, 바꿔서 얘기를 하면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고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급등은 급락을 동반한다 라는 우리 이제 격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지금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한 다음에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하고 전고점을 강하게 뚫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매수를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선물은 포지션이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포지션이 3개가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이 있고요. 매도 포지션이 있고 관망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관망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선물과 주식을 하실 때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하고 저번 주 계속 이제 노란톡에 제가 오전 브리핑 항상 띄워드리는데요. 관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방송 시간이 나스닥 선물장이 열리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있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 맥점을 딱 짚어드릴 수는 없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15,600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쉽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에 지금 다다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전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급등이다라고 하면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나 5일 종가가 이 캔들의 종가가 5일선을 지지하게 됩니다. 5일선 위에서 항상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실제 매매에서는 급등은 급락을 동반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21선,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꾸준하게 오르든지 뭐 선물은 매도 포지션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하게 내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매매에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 타점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오르거나 내리는 추세가 끝나지도 않는 이런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주봉 보시면 21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종가들 보세요. 종가들이 21선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달하는 이런 큰 상승장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7라인이네요. 657라인. 자, 거의 다 왔고요. 사실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700라인입니다. 자, 15,700라인. 혹시나 지금 매매를 하신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15,700라인에서는 한 번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5,700라인에서는 한 번 걸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15,700라인에서 리셋을 한번 다시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평선을 잠깐 보면 자, 5일선과 21선이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굉장히 멀죠.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섹션 볼까요? 여기에서는 완만하게 21선을 지지하면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캔들의 모양도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보이는데 급락과 급등은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 사이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급락과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은 급등을 동반하고 급등은 급락을 동반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15,700 라인에서 15,700까지 오늘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리셋을 한 번 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잠깐 볼게요.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 아침에 성견 브리핑에서 올려드린 차트를 제가 한 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추세선을 제가 안 그렸고요. 오늘 아침에 노란톡에 보내드린 성견 자태는 추세선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드리니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월 25일입니다. 최고점이 441라인이었고요. 자, 6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큰 하락을 동반했죠. 물론 여기에 쌍봉을 그렸습니다. 큰 하락을 동반한 다음에 자, 제가 요거 저번 주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큰 하락이든 큰 상승이든지 간에 기술적 반등은 항상 나오게 된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은 큰 하락 부분에 가격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락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요 선까지 올라오는 이 가격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전저점을 저점이죠. 저점을 이탈하는 더 큰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이시면 오늘 399라인까지 일단은 선물이 갔습니다. 국내 선물이 399라인까지 일단은 갔고요. 자, 하락 다음에 이 하락선에 반절은 아니고요. 그래도 3분의 1은 넘는 이런 큰 가격의 변동을 일단 보이고 있죠. 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큰 하락 후에 V자 반등을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이고 있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V자 반등이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신 차트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 똑같습니다. 추세선만 제가 그었을 뿐인데 굉장히 명확해지죠. 대추세선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큰 하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술적 반등을 잠깐 준 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은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도 9월 달에도 이거 페이크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큰 하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거는 페이크일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캔들을 몇 개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이게 사실은 차트 분석이거든요. 뭐 전문가가 하는 차트 분석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는 차트 분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게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골든 크로스로 지금 올라온 이 이평선이 대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쪽으로 정말 반등을 줘서 갈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선물은 사실은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한 캔들 2개 정도.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만약에 이제 국내 선물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도 관망을 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를 제가 그어 드렸는데요. 국내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 먼저. 제가 자리값을 정해드린다라고 하면은 414포인트입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네, 414포인트까지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코스피와 연결을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414포인트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 고점이 3,316포인트입니다. 3,316포인트이기 때문에 3,200에서 3,250선, 자, 코스피는 3,200에서 3,250선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다. 이거는 국내 선물이 페이크를 주지 않고 이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진짜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자, 국내 선물은 414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3,200에서 3,250까지 일단 열어두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잠깐 볼까요? 네. 자, 주봉을 보면 이평선들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평선들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반등을 줬죠. 반등의 양봉이 일단은 나왔고요. 요 지점이 제가 말씀드린 414포인트 정도입니다. 414에서 한 415 정도 되네요. 요 이평선까지 일단은 올라와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 이평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밑으로 전저점이죠. 379포인트를 찍는 그런 큰 하락이 나오느냐, 요것도 일단은 심도 높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노란톡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해외 선물 전문 방송이지만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과 코스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 차트도 제가 노란톡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항생 잠깐 보겠습니다. PPT 잠깐 보면, 자, 오늘 주간장이었는데요. 항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어떤 종목이 매매하기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단연 1순위가 항생입니다. 단연 1순위가 항생이고, 나스닥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네. 그거보다 제가 이제 몸으로 체감을 진짜 하기에는 항생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캔들이 진짜 너무 작아져서 소위 얘기해서 버텨야 손절이 안 나오는 장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생 한번 볼게요. 자, 항생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U자형 반등이죠. U자형 반등을 그리면서 지금 횡보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넓혀볼까요? 넓혀보면, 자, 6월 달에 29,400포인트를 찍고 6,000포인트 가량 큰 대세 하락을 준 다음에, 자, 얼마 올랐죠? 한 2,400포인트 정도 오른 겁니다. 자, 6,000포인트가 내리고 2,4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항생도 매도장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장이다. 자, 일봉상 흐름을 좀 보면, 자, U자 반등을 일단은 줬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고점이 지금 26,257포인트인데, 자, 26,250포인트, 26,250포인트에서 일목의 상단입니다. 일목의 상단이고요. 25,950포인트. 자, 25,950포인트에서 26,250포인트, 약 한 300틱 정도거든요. 300틱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지금 5일선이 상당히 많이 꺾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예쁘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음봉도 나오고 박스장이 연출이 되면서 5일선이 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그만한 캔들 보시면 이게 이제 야간장입니다. 항생은 야간장이 있기 때문에 야간장 캔들인데요. 이 야간장 캔들이 굉장히 작죠. 실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번 주도 관망 포지션을 조금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망 포지션을 일단 잡으신 다음에 제 예상입니다만 26,000 아까 제가 요 포인트 있잖아요. 950포인트를 깨는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물대인데요. 그물대인데 이 안에서 다음 주에 가격이 형성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일단 전고점에는 거의 다 왔죠. 전고점에는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00틱, 200틱 정도 남겨놓은 전고점에 거의 다 왔는데, 항생도 사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없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없고 나스닥을 일단은 조금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은 사실은 오늘 보면 잠깐 나스닥 다시 볼게요.
고점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94포인트까지 왔습니다. 694포인트까지. 자, 나스닥은 어제와 오늘 캔들을 보면 확연히 일단은 전고점 근처까지 무조건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 자, U자형 반등을 보면 지금 항생도 지금 거의 가격이 다 온 상태, 거기에다 플러스 대추세가 지금 매도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추세가 매도 추세이기 때문에 U자형 반등을 여기에서 그린다 하더라도 매수 쪽으로 좀 더 치고 갈 동력은 그런 힘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화요일은 자리값을 조금 많이 찝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차트를 여러분들 차트 분석에 관한 거를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도 이제 신세계 톡방에서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차트든지 어떤 상황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대추세로 보면 어떤 차트입니까? 대추세로 보면 하락 차트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락 차트가 맞고요. 자, 항생도 쌍봉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낮아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반절 정도 오고요. 저점이 낮아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반절 정도 오고, 자, 저점이 낮아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U자형을 일단은 그리고 있다. 사실은 국내 선물 차트하고 항생 차트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프레임에서는 항생과 국내 선물 차트가 같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V자 반등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차트를 좁게 보면 나스닥을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차트를 조금만 길게 넓게 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연히 달라지죠. 나스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음모론은 아니지만 음모론 아닌 음모론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어떤 지수 폭락이나 지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뉴스를 찾아내서 그걸 이슈화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생은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중국 상황이 좋은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좋은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생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지금 미국 상황이 괜찮죠. 예, 경제 상황도 괜찮고,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천슬라 얘기 오늘 하루 종일 나왔고, 페이스북도 예상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어를 잘 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뉴스들이요. 그리고 디폴트에 대한 그 미의회의 합의, 긍정적인 합의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국내 선물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등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내려가는 차트다라는 게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스크 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국내 시장 그리고 항생까지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제 마스터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보다 선행적으로 시장 예상 흐름과 함께 자리값까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봐주셔서 굉장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좀 노란톡을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노란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 만에 1,800달러 선을 넘어섰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또 얼마를 지나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1.23% 하락한 1,784.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골드는 좀 오르는가 싶은가 하면은 또 떨어지고 그러네요. 사실은 골드 특징인데요. 네. 네, PPT 잠깐 볼게요. 예. 1795. 네. 이미 사실은 이틀 전에 이 노란톡 계신 분들은 1795 라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795 라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셔서 사실 이제 1차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예. PPT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성견 차트 매수 매도 신호에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인가 월요일 날 어저께였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금요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쯤 네네. 해서 1795달러, 예, 1795달러에 매수 들어가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골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강조를 드린 면이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직한 친구고요. 사실은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임에 분명합니다. 네. 패턴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한 달, 두 달 전부터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을 겁니다. 골드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가격을 메운다라는 이런 제가 용어를 좀 많이 썼는데 네.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큰 장대 음봉이 나오든지 아니면 몇 개, 두세 개 정도의 음봉이 나오면서 그 가격들을 다 채우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큰 프레임에서 본다라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종목이 됐다. 작년 팬데믹 이후로는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 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굉장히 민감해졌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골드가 디커플링이 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 됐는데 나스닥은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스닥과 골드는 항상 매일매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탐색을 하신 다음에 그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저께 강조를 드렸죠.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오르면서 예상대로 디커플링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보시면 어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월요일 골드가 올랐습니다. 네. 양봉을 두 개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도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올랐다라는 거죠. 네. 어저께는 커플링이고 오늘은 디커플링이 된다. 어저께는 사이가 좋았다가 오늘은 헤어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여러분들 골드 매매를 사실은 제 방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골드 매매를 굉장히 즐겨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나스닥과 골드가 같이 가느냐, 커플링이 되느냐, 디커플링이 되느냐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갔고 오늘은 따로 가고 있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상황이 호조가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골드가 낮아진다라고 항상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기사는 그냥 기사로서만 보시고 우리가 기사나 아니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는 사실 무조건 그게 통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드와 나스닥, 특히나 골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으신데요. 골드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스닥과 골드가 하루하루 어떻게 붙어 다니는지 아니면 따로 다니는지를 파악을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특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의 성견 차트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트레이닝이 잘 되신 분들도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브리핑 꼼꼼히 보시면
처음에는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원래 맞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쌓이고 꾸준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골드 자리값을 지금 잠깐 좀 봐드리면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매도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는 장입니다. 예,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는 장이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드린 건데, 자, 일단은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장 때 양봉이 나왔는데 이 가격을 음봉으로 지금 다 메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 때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양봉으로 다 메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꼬리가 윗꼬리가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음봉으로 다 메우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즐겨 쓰는 표현,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리셋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느냐? 제 기준으로는 일목상단입니다. 여기 이제 저점이 되겠는데요. 저점이 1783달러네요. 1783달러에 정확히 일목상단을 맞고 지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등을 일단은 주고 있죠. 일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매물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물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주는 거고 이걸 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큰 추세는 매도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 봉에서 오늘의 큰 추세는 매도 추세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걸려서 더 밑으로 못 간다라는 걸 바꿔서 생각하시면 여기를 뚫으면 밑에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죠. 따라서 1783 라인입니다. 1783 라인을 뚫고 저항을 받는 선에서 매도를 보시면 최대 21선 밑에 요 일목 하단이거든요. 1760 라인 정도 되네요. 1760달러 요 선까지는 일단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는 예전부터 성견 마스터님께서 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캔들의 일격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나스닥과 관계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또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첫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성견 선생님, 오늘 아침 브리핑 잘 봤습니다.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방송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굉장히 잘 보는 듯한데요. 이 선견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네. 뭐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인데요. 여러 가지 뭐 분봉이든 틱봉이든 아니면 뭐 주봉, 일봉 여러 가지 봉들이 있는데 저는 이평선하고 캔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요. 제가 이제 차트 분석 강의를 띄워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네,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차트 강의를 일단은 매주 노란톡에 띄워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차트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차트의 구성 요건은 몇 가지 있지 않아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구성 요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거법에 의해서 소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차트는 캔들과 이평선의 분석이다. 그래서 캔들과 이평선만 분석을 하시면
모든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들이 뭐 5일선, 21선 있고요. 60일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선은 241선. 왜냐면 241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근 1년치를 일단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일선 이평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예. 단기적인 흐름이나 단기적인 포인트를 잡는 데는 5일선과 21일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팁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고,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보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노란톡에 제가 아침에 매일 띄워드리는 캔들이 어떤 캔들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캔들인지 제가 여기에서 뭐 300틱이다 아니면 5분봉이다 3분봉이다 주봉이다 1봉이다 이런 거는 말씀을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릴게요. 아, 어떤 숙제요? 네, 제가 아침마다 성견 차트에 올리는 그 봉이 네. 사실은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캔들이거든요. 그 캔들이 무슨 캔들인지 숙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실 그 봉이라고, 그 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조합을 잘 하시고 이평선과 어떤 하모니를 맞추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해선이나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나 주식 차트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기본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평선과 캔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네. 좀 시장의 큰 그림은 기가 막히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실 때 이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많이 보시는 거네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네. 그 해외 선물은 예.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비중이 굉장히 크고 사실 선행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페이크 차트나 아니면 패턴 분석 같은 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에 조금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게 네. 실력을 쌓으시는데 조금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수요일마다 또 성현 마스터님께서 강의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금요일마다 또 골드도지 마스터님께서도 알려주고 계시죠.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때 메로나님께서 현재 나스닥 15,300 구간에 물려 있는데요. 조정은 언제쯤 올까요, 마스터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조정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네요. 15,300인가요? 네, 15,300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네. 그 노란 톡에 네. 안 그래도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한 2분 정도가 저한테 상담을 하셨거든요. 노란톡에 실제로 예.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나스닥 차트 잠깐 볼까요? 15,300.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오를 줄 다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600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00에 물려 계신지. 아, 농담이고요. 어차피 지금 좀 힘드실 거니까. 지금 이 V자 반등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다들 괜찮게 나왔고 다음 주까지 굉장히 잘 일단은, 나왔죠. 다음 주까지 일단은 좀 갈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사실 못 드립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오를지 아니면 끊어낼지 여기에서 이제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지금 못 드리기는 하는데 제 기준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 기준에서 15,300이면은 지금 이평선으로 따지면 요 라인이네요. 지금 15,300 정도는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거고 제가 노란톡에 내일 한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물이 언제 바뀌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물이네요. 예, 월물이 12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울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5,300 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금이 조금 남아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횡보를 조금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횡보를 좀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치시고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횡보가 나오면서 매수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혹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 많이 물려 계신데 손절을 일단 치신 다음에 나스닥만 지금 종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만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생도 있고 국내 선물도 있고 골드 오일도 있기 때문에 다른 추세 줄 수 있는 종목에서 조금 만회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지금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고가가 지금 698인데요. 자, 제 기준으로는 일단 다 왔는데 여기에서 그럼 다시 매도를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달 정도 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다 왔다라는 건 여기에서 리셋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횡보 박스를 주고 다시 크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만스탁으로 도달을 하느냐 마느냐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6,000, 17,000까지 안 가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손절을 일단 치신 다음에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시금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전 매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증거금이 조금 모자르시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계시고요. 그래도 증거금이 한 5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손절을 치시고 매도 포지션이시니까 손절을 치시고 다시 기회를 노려보시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때 메로나님께서 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들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기에 앞서서 혹시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 제가 가슴에 좀 많이 남는데 네. 마지막 메로나님인가요? 예. 또 정이 많으신 예, 마스터님께서 카톡방에도 한 2건 정도, 2분 정도 지금 상담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로 상담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네. 당황스럽고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매매는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달라들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원칙과 기준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꼭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지키시는 매매를 하시면 나중에 꼭 승리하실 겁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또 이제 정이 많으신 이 성견 마스터님께서 또 응원의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견 마스터님과 주말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채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든든한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